당뇨병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900만 명이거든요. 그 플라톤의 동굴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모닥불 같은 건데요. 혈당이니 혈압이니 콜레스테롤이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춰진 그림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길이가 크면 뭐 겁을 내고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본질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온몸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안철호입니다. 내분비라는 게 처음에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요.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뭐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심장 같은 게 아니고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들 생각하고요. 실제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게 실제적인 우리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고 호르몬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맞는 전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30년 됐었으니까 네. 오늘 갖고 계신 노하우를 좀 시청자분께 전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년 사이에 당뇨병 환자가 거의 20% 가까이 급증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당뇨병 대란이라 할 정도로 지금 당뇨 환자가 당뇨병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900만 명이거든요. 그럼 5천만 중에 1900만 명이면 거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국민병이다, 당뇨병 대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은 합병증이 문제가 되고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병이라는 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병이라 볼 수도 있고요. 너무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 국민 가수 이런 것처럼 국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회가 또 개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5년 사이에 급증하게 된 거죠? 첫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췌장의 사이즈가 서양에 비해서 뭐 절반 내지는 70%뿐이 안 됩니다. 배기량 자체가 적은 거예요. 1300cc짜리 엔진에다가 2000cc, 3000cc 어떤 차체를 얹어 놓으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집이 커지고요. 스트레스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도 안 자면서까지 일을 부지런하게 하고 또 회식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가지고 당뇨병이 급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자체가 현대화가 되고 더 발전할수록 당뇨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또 우리의 유전적인 또 백그라운드가 일단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취약한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뇨병에는 왜 걸리는 겁니까? 당뇨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따지게 되는데 되게 근데 이런 유전적인 부분은 맥시멈 30%뿐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많아서 당뇨병을 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이 결국은 혈당을 올린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소변에서 당이 나와서 당뇨병을 이름 붙였지만 소변에서 당이 나오려면 혈당이 1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126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당뇨병이란 말은 좀 틀린 말이고요. 혈관 내 포도당이 올라간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의해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당뇨병도 역시 내분비내과에서 보는 호르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당의 수치만 생각했는데 이 혈당과 호르몬도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 플라톤의 동굴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모닥불 같은 건데요. 혈당이니 혈압이니 콜레스테롤이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춰진 그림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길이가 크면 뭐 겁을 내고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본질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슐린이 주사제로 쓰니까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인슐린이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은 하나의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일단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지만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고요. 또 혈관을 청소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살이 찌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전 별명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인슐린의 문제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 우리가 1형 당뇨라고 그러는데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또 당뇨가 생기거든요. 사람들은 교수님 저는 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당뇨가 생깁니까? 그럼 저는 그건 이제 2형 당뇨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돈을 못 벌어도 가난하지만 명품을 사서 과소비를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2형 당뇨는 인슐린에 대한 과소비,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재밌는 거는 우리 몸의 한 가지 현상,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호르몬으로 1대1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혈당이라는 것도요, 혈당에 관여되는 호르몬이 최소한 8가지 이상 있습니다. 식욕 호르몬, 근육 호르몬, 소장 호르몬, 지방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국 포도당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에 대해서 호르몬 질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이나 인슐린 분비의 문제도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국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인슐린만 잘 관리한다고 결국은 성공적인 당뇨병 관리가 아니고요, 호르몬 전체 최소한 8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당뇨병을 접근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슐린만 생각했는데 복합적인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혈당을 갖고 당뇨병의 진단을 하지만 당뇨 전 단계라고 있습니다. 100 이하는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다. 근데 100과 126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는 당뇨를 말하자면 예비군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그때 당뇨 합병증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합병증 측면에서 볼 때는 당뇨병도 문제지만 당뇨 전 단계도 합병증이 거의 당뇨병처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측면에서 볼 때는 당뇨 전 단계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갖고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할 숙소가 낮고 어떤 사람은 높고요. 혈당이 2, 300 돼도 이 사람은 합병증이 안 오고 이 사람은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아, 혈당이 높은데도 안 올 수도 있고 낮은데도 올 수도 그래서 있고. 우리가 혈당 관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혈당 관리를 잘하는데 왜 합병증이 생기고 저 사람은 왜 안 생겨?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보고 좌절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혈당 조절을 잘해도 당독소가 많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호르몬의 균형이 있고 당 독소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당 독소네요. 그 당 독소라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상대병사의 비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후기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이 높아지면 이 몸속의 단백질에 당이 달라붙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당 찌꺼기라고 하는데, 이런 단백질에 붙어 있는 물질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후기 당화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당 독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당화혈색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혈당이 붙은 거거든요. 당화혈색소도 일종의 당 독소라고 할 수 있고요. 후기 당화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고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당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후기 당화 산물들이 혈관을 망치고 결국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뇨 정복을 위해서는 혈당 조절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호르몬 관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호르몬 질환이고,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당뇨병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뇨가 걸렸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제부터 육식은 안 먹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 지수라는 걸 이해를 하면 육식도 먹을 수 있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요, 파스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근데 매일 좋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불량한 음식을 먹게 되면 좋은 음식을 섞어서 평균 당 지수를 이렇게 낮춰서 먹게 되면 당뇨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뇨병이라는 게 어떤 저주가 아니고 우리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뇨병은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사실 병 없이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병장수, 당뇨병처럼 하나 정도 있어줘야 그걸 관리하다 보면 오래 산다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당뇨에 걸렸어도 합병증이 걸리지 않게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병장수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당뇨에 걸렸다는 것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삶을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 꼭 드세요. 교수님만의 음식 섭취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삼겹살 같은 거 먹게 될 때 삼겹살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도 많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삼겹살 같은 것도 어떤 소스에 찍어 먹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되게 나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다 보면 콩나물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싸서 먹는 것 같은지.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식사의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당 지수라는 건 식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는 가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기도 수육으로 먹는 거냐 구워 먹는 거냐 튀겨 먹는 거에 따라서 당 지수가 달라지니까 내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먹는 것보다는 그걸 내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수육 같은 걸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의 방법이 채소 같은 것들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좀 늦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온 삼겹살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국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물은 먹지 말고 거기에는 이제 건더기만 건져 먹고 뭐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그냥 삼겹살을 먹는 것보다 당지수를 떨어뜨려서 먹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당뇨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 지수는 바뀔 수 있다. 바뀝니다. 닭고기라고 다 같지 않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이제 이거를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당지수는 달라지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흔히 감자가 당 지수가 굉장히 높다 생각하거든요. 감자를 당 지수가 낮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삶아 먹으면 되죠.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그러면 당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당지수 그러면 숨어있는 설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것들이 당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이 달달한 어떤 미각하고 당지수는 틀린 겁니다. 얼마나 빨리 후두당을 급격히 올리냐가 당지수의 본질인데요. 감자는 달지는 않지만 고구마가 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구마보다 감자가 평균적으로 당지수가 더 높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당지수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과일도 예를 들면 수박이나 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높은데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다 보면 식사를 할 때도 아 이거는 당지수가 높구나 이건 낮구나 그러면 어떻게 섞어 먹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지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당뇨에 걸렸어도 당뇨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할,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합병증만 좀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리 썩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런 당뇨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신경병증이 제일 당뇨병이 생기면 처음 오는 합병증이고 그 다음에 망막증이 와서 시력에 상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합병증이 와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 다들 뭐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사실 처음 오는 신경의 합병증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경의 합병증에 생기면 뭐 바늘로 찌른 것처럼 쩌릿쩌릿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사소하지만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요. 또 신경의 합병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감각을 못 느낍니다. 뜨겁고 차갑고 바늘이 찔려도 아프지를 않으니까 맨발로 걷다가 이제 결국 감염이 돼서 당뇨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뇨합병증을 혈관합병증인데 혈관 사이즈가 작은 합병증을 치면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신경, 망막, 그 다음에 콩팥도 작은 혈관들이거든요. 그건 미세혈관 합병증이고요. 대혈관 합병증은 조금 사이즈가 큰 혈관, 예를 들면 뇌혈관에 오는 중풍, 심장혈관에 오는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오는 심근경색,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당뇨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을 다 이으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또 지구에 몇 바퀴 뭐 100만 킬로라고 하니까 2바퀴 반이거든요. 혈관이 그렇게 길고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온몸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걸렸을 때는
때는 이렇게 하고 더 좋은 건 오기 전에 막는 거잖아요.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거든요. 당뇨 전 단계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당뇨로 오지 않게 예방을 해야죠. 왜냐하면 당뇨 전 단계 상태에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데요. 당뇨를 한번 가면 회복되기가 어려우니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식사, 운동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육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만 자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혈당이 올라가 있거든요. 식후혈당은 괜찮은데,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 네 번째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요, 혈압을 올리고요,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호르몬, 4가지의 생활 습관을 잘 통섭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유전적으로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 단계에서 이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뇨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당뇨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동행의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바로 그냥 뭐 감기처럼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당뇨병과 동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조절을 하려고 이제 옆에서 피자 시켜 먹고 막 치킨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동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동행은 주치의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하고 모든 걸 털어놓고 생활습관 상담하면서 나하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주치의와의 동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병가의 동행, 가족과의 동행, 주치의와의 동행, 그래서 당뇨병하고 친구 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는 동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오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